네, 일단,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전일 뉴욕 증시가,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었었는데, HLB의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그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인해서 그 허위 공시에 따른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시간 내에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줄일게요. 오늘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0.52%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이 0.43%, 장중에는 거의 0.5% 가까이 상승 흐름 나와줬었지만은 잠시만요. HLB 그룹주들이 장중에 거의 막 하한가에 들어갔어요.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이 관련 종목들이 지금 뭐 급락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는 조금 회복되긴 했습니다. 뭐 2시에 이제 진양곤 대표가 어떤 이제 발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약간의 좀 반등도 나오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HLB 같은 경우는 원래 코로나 여파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총 2위 종목이었고요. 근데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심을 좀 악화시켰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리보세라믹 관련해서 미국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실패에 가까웠지만 성공한 것처럼 내용은 좀 부풀었다는 보고 내용이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임상 3상 결과는요,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에서는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부분이고, 함부로 그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임상 3상을 성공한 것처럼 공시했던 그 혐의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 진양건 대표 같은 경우는 임상은 실패한 건 아니고 추가적인 서류 보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HLB 그룹주가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왔으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 아니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리보세라믹 관련해서 HLB가 임상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보면서 오늘도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됐는데, 이건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지켜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HLB가 또 다른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비해서도 비교적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었었는데,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오늘 그게 이제 허위로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요인은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증시가 HLB 그룹주 때문에 가뜩이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낙폭이 컸었고 또 시장에 상승 나오는데 좀 반대로 갔던 경향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HLB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하락이 나오는 요인은 오늘 일시적인 영향이 미쳤던 거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시의 하락을 견인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그래서 HLB 그룹주들을 지금 우리가 매수 관점에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외적으로 HLB 그룹주 때문에 시장 여파로 밀렸던 종목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또 지금 오늘같이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오늘 쿠팡 관련 종목들, 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그리고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들 여전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흐름 자체가 오늘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매수세가 몰렸던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또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에도 좀 과도하게 좀 수급이 집중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 흐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하고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쿠팡이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3월 달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지금 그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동방 같은 경우는 지금 3연상에 들어간 상태고요. KTH, KCTC, 대형 포장, 뭐 제지 관련 종목들 다 일제히 급등이 나왔어요. 뭐 지오소프트도 같이 덩달아 상승이 나오고 너도 나도 쿠팡 관련 주다, 쿠팡 관련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지나치게 좀 과열권에 진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수급의 논리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미 만약에 또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함에 있어서 뭐 제지 관련 섹터와 뉴욕 증시에 상장함에 있어서 뭐 제지 관련 섹터와 또 우리 관련 또 새벽 배송 관련 종목들 또 OTT 관련 사업들이 얼마만큼 큰 수혜를 수혜는 제한적인데 그리고 굉장히 그냥 테마성으로 묶이면서 너무 과도하게 과열권에 들어갔고 시장 자체도 불안했고 설 연휴 전 이후로 전일은 시장이 좀 강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특정 섹터의 수급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장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진짜 조그만한 노이즈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은 크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미 뭐 펀더멘털이나 적정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과열권에 진입해 있고 과도하게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굳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 섹터와 핫한 종목들에 우리가 굳이 지금 진입하기에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따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예전에 이게 대형 포장이라든지 언택트 관련 종목이라고 묶이면서 이것도 이제 1,000원도 안 되던 주식이 거의 뭐 2,000원까지 더블 이상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동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또한 제가 예전에 다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예전에 이 종목도 이제 2,000원짜리 주식이 이미 5,0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던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12,950원까지 지금 상승이 나온 상태라서 바닥 대비해서 지금 잠시만요. 네. 우리 종목 하나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죠? 네. 네. 우리 종목 하나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저기 가버렸구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일단, 예.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이 뭐 몇 점만 안 되니까. 자, 일단 그래서 동방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이거를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차익 매물, 좋은 일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게 수급의 논리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중간에 만약에 예전에 현대차와 애플카의 협업이 무산됐다. 그리고 또 그 기대감이 큰 상승이 나오다가 막 기아차도 20% 이상 급락이 나오고 현대차도 급락이 나오고 했던 거를 보셨으면은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그 상장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S1 증권 신고서만 제출한 상태고요.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보다는 성장성을 보는데 뉴욕 증시 같은 건 실적 부분을 많이 봐요. 근데 이젠 11년 동안 적자였고 한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분명히 그 과정에서 서류적인 보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3월 상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미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국에는 지금 이제 쿠팡 자체가 아마존을 표방해서 벤치마킹해서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엔 이미 아마존이라는 거대 유통 공룡이 있고요. 그죠? 이커머스 시장에 공룡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동방 그리고 뭐 KCTC 또는 숨겨져 있는 쿠팡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쫓기보다는 또 이게 뭐가 숨겨져 있나, 또 OTT 관련, 컨텐츠 관련, 그리고 또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방이나 KTH나 일부 뭐 대형 포장이나 대장주들이, 사실 대형 포장도 상한가 들어간 것도 사실상 조금 너무 과열권이에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미국에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지, 쿠팡이 이제 미국 전역에 지금 다시 한번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고, 미국에 진짜 설령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쿠팡의 어떤 롤모델, 쿠팡의 어떤 표방하고 있는 쿠팡의 벤치마킹이 아마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의 2대 주주인 포인트 모바일을 전일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지금 우리가 3월달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분별하게 테마성으로 접근했다가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출 시기가 조금 지연되거나, 그리고 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발표가 됐을 때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정말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함에 있어서 실적이 가장 최우선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테마성으로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거는, 쿠팡 관련 종목이 아닌 아마존 관련 종목들이 저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지금 2대 주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모바일이 8년 동안 PDA, 정보 단말기를 8년 동안 2억 달러 규모의 이제 공급을 계약을 맺었는데, 그럼 당연히 실적 또한 올해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이게 매출이 2019년도에 622억이고 2020년도 기준에 이제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2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200억인데 그거를 8년으로 나누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 부분에서 분명히 1000억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꾸준하게 매출이 증대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존의 PDA를 공급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모멘텀이 아니라 앞으로 이젠 이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혜주잖아요. 뭐 동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쿠팡과의 어떤 뭐 물류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외 종목들은 다 이제 테마성으로 묶인 건데,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직접적인 수혜주고, 아마존 같은 경우가 신주 이수권을 행사를 했을 때는 2대 주주로 바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48만 주를 최대 획득해가지고 지분을 17.7% 갖게 돼서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아마존이 한국 진출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OTT 사업 또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자회사 11번가랑 손을 잡고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그리고 SK텔레콤과 함께 아마존 프라임, OTT 서비스까지 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는 포인트 모바일이다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컨텐츠 관련 섹터들도 쿠팡에서 또 OTT 사업까지 확장해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또 상승이 나와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쿠팡 수혜주하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쿠팡에 대해서 어떤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포인트 모바일은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중간에 노이즈가 발생해서 큰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존 포인트 모바일은 반사 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어떤 수혜주다. 그리고 거기에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실적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가 쿠팡에 포커스가 쏠렸을 때 오히려 우리는 아마존으로 살짝 접근하면은 안정적으로 지금은 뭐 어떤 큰 급등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일 이거를 이게 몇 프로대에 말씀드렸었냐면은 여전히 이건 유효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 3%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전일 3%대에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이게 안정적으로 시장도 좀 불안정했었는데 7%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8%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마존에서 하는 어떤 뭐 OTT 사업 그리고 또 이커머스 시장 한국 진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주이고요. 또 이제 쿠팡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같이 동방 성장할 수 있는 수혜주로서 오히려 포인트 모바일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인 거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쿠팡 관련 종목들을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쿠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포인트 모바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오늘 이제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업비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5,30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업비트 들어가시면은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오늘 시장 자체도 좀 불안했기도 했고, 또 앞으로 뭐 경제적인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했고, 앞으로 이제 애플이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대거 매입을 이제 시사를 하면서요. 그 보시면은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가격 또한 지금 거의 5,370만원을 좀 넘어서고 있잖아요. 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오늘 뭐 대표적인 위지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그런 관련 종목들이 일제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관련 종목들을 가급적이면 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설 연휴 동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큰 상승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불안하면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불안하면은 비트코인 가격과 또 가상화폐 가격과는 상관없이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상 최고 경신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이라든지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장 초반에는 7에서 12%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그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급등이 나왔지만은, 근데 그래서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직접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이 관련 종목들, 뭐 거래소, 뭐 비싸움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업비트의 비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수혜주로 묶인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는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종목들의 흐름 또한, 충분히 낙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정책 기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비트코인이 범죄로도 지금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밝혔던 만큼 그에 따라서 어떤 제재, 또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또 그리고 세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또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보안 관련 섹터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항상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가격이 큰 상승이 나왔을 때, 큰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제 거래소 뭐 비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항상 그 보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항상 해킹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할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 위치는 사상 최고치에 위치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만약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폭락이나 급락이 나왔을 때는 관련주들도 큰 조정이 나오고, 또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큰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폭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 요인적으로 크다. 그리고 가뜩이나 또 이제 3월 실적 시즌을 앞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은 되도록이면은
매수를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보안 관련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좋게 보고 있잖아요. 또 그 안에서도 제가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K사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렸던 라운시큐어, 예전에 제가 보안 관련 섹터 뭐 드림시큐리티도 있고요. 최근에 휴네시온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보안 관련 섹터들은 제가 디지털 뉴딜의 끝판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5G 인프라 구축, 예, 정말 맞죠. 5G 인프라 구축, 스마트 시티 구축,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스마트카, 드론, 예, 각종 방위산업, 예, 그리고 4차 산업, 그리고 또 또 미래 모빌리티, 정말 많은 부분에서, 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 보안, 또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뭐 재택근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 관련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ECS라든지, ECS도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던 게 쿠팡 영향으로 비대면 관련해서 이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뭐 11,000원짜리가 뭐 5,00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관련 종목 중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섹터는 바로 보안 관련 섹터입니다. 특히 뭐 K사인이라든지, 제가 가장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K사인이라든지, 그리고 K사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보안 관련 섹터이고, 그리고 K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가상화폐 해킹에 대한 우려 아니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뉴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피날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다른 언택트 관련 종목들과 비교하더라도 하락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운시큐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 라운시큐어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예,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그 외적으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안 관련 종목들 일제히 말씀드렸었고, 그때 좀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라운시큐어는 올해 초부터 세종정부청사 이제 공무원 10,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시작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같이 또 이제 거기에 최종 잠시만요. 네. 최종 사업자가 라운시큐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모바일 신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바일 신분증을 이어서 뭐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그러니까 일반 플라스틱 그 신분증이 우리 모바일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된 라운시큐어는 그에 따른 수혜도 있고, 그리고 국내 모바일 보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생체 인증 솔루션도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미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앞으로 계속해서 뭐 5천만원이 6천만원 되고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억이 되고 2억이 돼야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지만, 앞으로 이 보안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디지털 뉴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고, 디지털 SOC 구축에 있어서 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보안 관련 섹터들은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다른 언택트 관련 수혜주 대비해서 낙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거는 K사인,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휴네시온, 그 정도인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는 K사인과 라운시큐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고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K사인 대비해서는 실적은 아직까지 못 미치지만, 그리고 삼성페이 관련해서 이제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적인 모바일 신분증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라운시큐어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K사인이 대장이 될 수 있고, 원래 또 그리고 K사인 같은 경우가 보안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3월 실적 시즌 앞둔 시즌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단 네, K사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DB 암호화 기업이고,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융합 보안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정부의 스마트 시티 구축 계획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딱 보시면요, 다른 비대면 또 언택트 관련 종목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ECS도 그렇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뭐 ECS도 마찬가지고, 뭐 YBM 내 원격 수업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네, YBM 내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확진자 추이가 조금 줄어들면서 낙폭은 굉장히 컸었는데,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 종목인 보안 관련 종목들은 낙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K사인이 더 좋고, 그리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라운시큐어도 훌륭하다. 그래서 오늘 라운시큐어를 말씀드렸지만, 네, 말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다 아시지 않나요? 네. 시간에 이거 순위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 강조했던 종목이죠. 이거, 대창도 이거 제가 예전에 구리 가격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대창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죠? 네. 그랬었는데, 봐보자고요, 일단. 네.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쿠팡이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쿠팡이 올라가니까 숨겨진 쿠팡 관련 종목이 뭐지? 억지로 찾을 필요도 없고요. 찾지도 마세요. 왜냐면 동방, 뭐 KTH, 뭐 KCTC 이런 종목들, 뭐 대형포장 이거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금방 나오고, 여러분들이 찾은 3등주, 4등주, 5등주, 6등주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다같이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 관련 종목들은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 모멘털 측면에서 이미 지금 과열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는, 또는 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같이 올라가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마존 관련 종목들, 그 안에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포인트 모바일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실적도 뒷받침되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하고 뭐 위지트 들어가고 뭐 상따하고 뭐 급등한 종목들 따라붙으면은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이미 사상 최고치는 설 연휴에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오늘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 상승 흐름이 조금 더 나와줬던 것 뿐이죠.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면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뭐 리플, 뭐 관련 종목들을 직접 매수하는 게 낫지, 관련 종목들은, 수혜주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자제하시고, 정매수하고 싶다라면은, 아싸리, K사인이나, 라온시큐어나, 보안 관련 섹터. 어차피 항상, 이게 보시면요,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항상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가격들이, 급등이 나올 때마다 매년 해킹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또 북한에서도 작년에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 취약하잖아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니까, 네.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면은 나와요. 업비트도 지난번에 해킹을 하면서 또 1000억가량의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또 일부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서 파산까지 한 그 거래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북한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서도 항상 거래소, 이거 뉴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북한에서도 매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거래소 해킹들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해킹에 대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안 관련 섹터들은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항상 디지털 뉴딜의 끝판왕은 보안이라 그랬고, 예전에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도 보안 관련 섹터를 연이어서 시리즈로 말씀드렸었는데 다 연이어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뭐 K사인, 제가 방송에서 나온식 키워를 말씀드렸지만 K사인이란 종목이 좀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언택트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전일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을 안정적으로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왔지만 굉장히 건강한 조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별하게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그리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2월달, 3월달도 폭발적인 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달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잘 달려오다가 이제 조금 12월 달에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이 조금 주춤했던 것도 있는데 차근차근 지금 이제 수익으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보유 종목 중에 하나가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뭐 요즘에는 비중을 많이 실진 않아요. 다만 계좌 회전을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비중 5% 정도, 많게는 비중 10%, 5에서 10%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계좌 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챙겼고, 오늘 또한 매수가 위에 있던 종목들도 많았지만 내일 흐름 봐서 조금 더 수익을 키우기 위해서 매도를 안 했고, 또 지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기 때문에 내일 그 종목도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전일 이 종목은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SN라이프 디자인 뭐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뭐 10종목이 넘는 종목들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차근차근 실적이 뒷받침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K사인이나 뭐 포인트 모바일이나 이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고 모멘텀까지 살아있는, 그리고 어떤 시장에 변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모바일, 오늘 K사인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런 종목들로 차근차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좀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또 꾸준하게 큰 수익은 아니고요. 요즘에 10% 정도에서 그냥 짧게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막 바쁜 거, 막 급등하는 종목도 추격 매수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건 막 가슴 졸이는 매매가 아니라 딱 정확한 맥점에 매수해가지고 차근차근 꾸준히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또 누적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0종목 정도 1월 중순부터 수익을 챙겼고 평균 10%이기 때문에 비중 5% 기준에 이제 한 1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럼 비중 10% 기준에 한 50% 정도 수익을 챙긴 거고요. 비중 10% 기준에. 그럼 이제 계좌 수익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5%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하고 또 팔고 또 하나 하고 또 같이 판 것도 있고, 사실은 수익난 종목들은 더 많은데 같이 뭐 퉁친 종목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난 종목만 말씀드린 겁니다. 뭐 수익 났는데 어떤 종목은 손절해가지고 퉁친 거는 그런 건 제외했고요. 네, 딱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간 것만 말씀드렸던 거고, 평균적으로 10% 내외에서 수익을 차근차근 챙겨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는 수익을 챙길 종목이 이미 뭐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가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거라서 뭐 굳이 뭐 공개할 이유는 뭐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시간에 우리 상한가 들어갔던 거 우리 VIP 회원님들은 내일 이거 잘 매도하고 나올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말씀드릴 건데, 내일은 이제 무방 안 하고 내일 모레 말씀드릴 건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얘 또한 마찬가지고, 또 제가 그 외에도 이미 우리가 수익 구간인데요. 내일 이것도 잘 팔고 나오면은 내일도 큰 수익이 될 것 같아요. 네. 히스토리 아니고 잠깐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거 에스코넥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권이에요. 이 종목 또한 이미 우리가 수익권인데,
이런 종목들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제가 무방을 쉬는 동안에 제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해놨어요. 에스코넥을 딱 요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요날 딱 매수를 했어요. 설 연휴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얘는 실적도 뒷받침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예전에 올해 적자인데 이게 아니라요. 예. 이런 게 아니라 올해 좋아질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얘는 올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IMF 이후에 최악의 고용 참사가 나온 상태에서 IMF 이후에 최악의 고용 참사가 나왔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당연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이제 그 일자리 창출에 총동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당연히 앞으로 이제 일자리에 대한 뭐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차원이든 또 여야 가리지 않고 일자리 관련 정책은 사실상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IMF 이후에 최악의 고용난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쏟아 나올 것이고, 근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넷이라는 지분을 78%, 인터넷 채용 사이트 커리어넷의 지분을 78%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 수혜주이기도 한데, 그럼 이제 사람인 HR이나 윌리스랑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윌비스를 말씀드렸었고, 이게 이제 대표가 되는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윌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강보합이네요. 예. 근데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도 외장 힌지라는 모멘텀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원래 KH바텍이 이제 외장 힌지를 독점 공급을 했었는데, 원래 작년 말부터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외장 힌지 시장에 진출을 했고, 또 이제 예전에는 이제 KH바텍의 독점이었지만 에스코넥과 이제 같이 폴드오퍼에 들어가는 외장 힌지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소 의무화 그 구별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왔을 때도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에스코넥이었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처음에 우선시 되는 게 실적이 딱 예전 실적이 아닙니다. 올해 좋아질 실적을 우리가 보는 건데, 실적을 딱 지금부터는 가장 우선시 봐야 되고요. 실적을 가장 우선시 봐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야 어차피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트렌드 선점하는 거는 제일 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렌드를 선점하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그 적절한 타이밍에, 뭐 1년 전에, 6개월 전에, 5개월 전에 말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때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실적이 뒷받침되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모멘텀. 네. 주가가 모멘텀이 없으면은 상승이 안 나오죠. 실적만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다날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실적은 4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쿠팡과 이슈가 부각되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모멘텀이 없으면 못 간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다날이야 어차피 이 모바일 결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실적은 정말 끝내주시고, 모멘텀도 있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서 같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실적만 있다고 올라가진 않는다. 같이 모멘텀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랬을 때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3박자가 맞았던 거죠. 실적과 모멘텀이 같이 부각될 수 있고, 모멘텀은 지금 최근에 IMF 이후에 최악의 고용난과, 그리고 또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연료전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을 때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 묶일 수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메탄을 수소로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수소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장 힌지 관련해서 아직까지 상승한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1차 부품 협력사고 그에 따라서 그것 또한 실적 또한 뒷받침될 수 있다. 그거 외에도 신사업으로 뭐 의료기기 헬스케어나 방위산업까지도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설 연휴 전에 우리가 뭐 쿠팡이나 이런 종목들 급등할 때 우리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놔가지고 안정적으로 지금도 당연히 수익권이겠죠. 그리고 시간에까지도 이제 급등이 나온 걸 보면은 지금은 딱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쿠팡 관련 종목들 급등 나오는 걸 쿠팡 종목들 동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동방, 대형포장 이런 것들은 12월달 1월 초 이럴 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오히려 정말 매수하고 싶어 미치겠으면은 오히려 포인트 모바일, 아마존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에 한국에 진출했을 때 OTT 사업이든 이커머스 시장이든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도 뒷받침되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도 올라가는데 지금 사마라 하지 마시고 대안이 될 수 있는 K사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라운시큐어는 그거에는 좀 못 미치지만 모멘텀은 이거는 같이 부각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논리로 제가 시그네틱스도 매수했고, 뭐 에스콘에 최근에 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서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종목들 다 이 바탕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넥도 마찬가지죠. 에스코넥도 바닥 구간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수익을 챙겨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종종 제가 이렇게 무료 방송 열어가지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콕콕 집어가지고 그 이유와 그리고 트렌드 선점, 그리고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내일은 쉬고요. 또 목요일날 또 자세하게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코넥도, 오늘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내일 이것도 잘 팔고 나올 거고, 또 내일은 또 에스코넥의 또 후속주 안정적인 종목 잘 매수해가지고 짧게 쳐나갈 겁니다. 이미 이거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내일 지금 팔아도 10% 이상은 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내일 잘 봐가지고 잘 대응해서 수익 잘 챙겨 나갈 거고, 또 내일 모레는 또 시장에 강한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에서 안정적인 종목들만 선별해가지고 첫째도 리스크, 둘째도 리스크, 셋째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저도 12월 달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 빠르게 지금 만회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트렌드 선정과 단타 타점 매매는 누구보다 자신 있으니까 이미 급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해가지고 뭐 아니면 도시계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수익에만, VIP 회원님들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K사인, 방송에서 나오시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보안 관련 종목인 K사인, 그리고 저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보안 관련 섹터를 관심있게 보자고 K사인 말씀드렸었고요. 쿠팡 관련 종목들 숨겨진 쿠팡 찾지 마세요. 숨겨진 쿠팡 찾지 마시고요. 아마존 관련해서 대표가 될 수 있는 포인트 모바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보시고, 목요일날 제가 또 새롭게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회원님들은 내일 에스코넥 잘 수익 챙기고 나올 거고요. 대창이요. 대창도 제가 이거는 달릴까 말까 해서 12월 달에 아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대창에 대자도 안 꺼내고 있잖아요. 이미 다 급등이 나와버렸는데, 그죠? 제가 이거를 달릴까 말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창을 제가 뭐 이때도, 이때 말씀드렸죠. 12월 달에도 말씀드렸었고, 뭐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대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구리 가격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핀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창은 오늘 저 8년 만에 이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좀 과도하게 쏠렸죠. 왜냐면 시장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어느 정도 이제 시초가에, 지금 시간에서도 이 종목도 좀 상한가에, 뭐 상한가라고 해봤자 어차피 1%죠. 1%긴 하지만은 대창도 지금 들어갔는데 내일 최소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적당히 수익을 챙기신 것도 좋습니다. 근데 대창은 본격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은 이제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구리가 아무리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하더라도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없잖아요. 상승이 나온다 한들 이게 막 연상은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창은 이미 제가 12월 초부터 봤던 종목이고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절 라인 때는 1950원 라인 때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2200원 돌파 여부를 못하면은 2200원 돌파 못하면은 적당히 수익을 챙기시기 바라고, 다날 같은 경우는 다날까지 봐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다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동반 관련해서 수혜를 좀 묶이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꺼림직해요. 네. 그래서 요 종목도 뭐 대부분 뭐 매수가 위거나 그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이나 또 올해 IPO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다날 대표이사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혜는 다날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언택트 시대에 당연히 모바일 결제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결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다날은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동반 관련 종목으로 묶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갭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죠? 네. 뭐 실적이야 안 봐도 뻔한 거고요. 네. 자, 아무튼 예, 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걸 방송을 연 이유는 이제 쿠팡이나 이제 비트코인 이런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많고 관련 수혜주를 잡고 숨겨져 있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들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여튼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뭐 설날 연휴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많아서 거래 수는 매치되지 않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매일 한 종목씩, 내일은 또 이젠 에스콘에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이미 수익권이긴 하지만은 준비가 되어 있고 거의 1평균 비중 5%, 많게는 10%, 그거 평균적으로 5% 들어갑니다. 1차 매수로. 요즘 분할로 들어가는데 저 또한 분할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도 에스콘에 한 종목도 수익 실현할 종목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차근차근 수익을 매일 1일 한 종목씩, 큰 수익 아니고요. 10% 꾸준하게 챙겨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우린 준비되어 있고 내일 또 우리 안정적으로 수익 챙길 종목도 굉장히 많으니까 차근차근 급하지 않고요. 저 예전에는 제가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큰 수익을 챙기는 걸 했었었는데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대한전세나 종목도 또 다른 종목들 막 그렇게 해서 수익 난 종목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적으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살 종목은 제한적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제가 제일 잘하는 정확한 트렌드를 선점해서 타점 정확하게 공략해서 안정적으로 짧게 10% 수익 계속 챙겨나가는, 벌써 그게 1월 중순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이게 100% 수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내일도 또 챙겨나갈 거고 차근차근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VIP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그 수익 랠리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급등한 종목들 매수 안 합니다. 어차피 급등 직전에 매수하는 게 저의 전매 특허고, 또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타점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시니까 내일도 우리는 VIP 회원님들의 에스코넥으로 잘 수익을 챙기고 더 좋은 종목으로 내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쿠팡 관련 종목 쫓지 마시고요. 아마존 관련해서 포인트 모바일 관심 있게 보시고, 보안 관련해서 방송에서 나오시 큐어를 말씀드렸지만 K사인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아니면요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포마크도 얘가 소프트뱅크가 가장 큰 수혜주잖아요. 뉴욕 증시에 상장했을 때. 근데 얘는 빠집니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3월 상패 시즌, 감사보고서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을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 여기고, 실적이라는 게 과거 실적이 아니라 올해 좋아진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레포트에 나와있고 컨센서스에 나와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접근하시고 정확한 맥점에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도 적당히 수익 챙기시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예전과 좀 다른 게,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의 지금
그 동학개미처럼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과열로 막 2천만 원까지 올렸던 거잖아요. 그 최근에 이 비트코인 상승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관에서 계속 매입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다른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선도를 했고 막 애플이나 이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계속 연일 상승,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들,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들이 예전만큼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제한적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시라면은 적당히 수익을 챙기시고 신규 매수의 관점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해됐죠? 네. 그리고 저와 이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면은, 오랜만에 제가 무료 방송을 열었는데, 네, 엠비인골드 사이트에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가입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편해요. 날짜는 제가 넉넉히 드릴 건데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걸 오랜만에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얼마큼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아직 안 바뀌었구나.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잠시만요. 이거 지금 가입하시면은 이거 아직 안 바뀌어놨네요. 예, 이거 예, 사이트로 가입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설날 연휴 때문에 이게 추가 날짜가 원래 7일이었는데 더 나간 건데 이게 아직 안 바뀌어 있네요. 지금 가입하시면은 네, 이득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아직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시면은 이게 지금 뭐 7일, 원래는 7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결제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카드번호 입력하는데 여기서 결제하시면은 일단 지금 아직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좀 혜택을 볼 것 같네요. 그죠? 이거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 연휴 이후에 처음 무료 방송을 연 거라서 이게 아직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번호 여기다 입력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뀔 겁니다. 예, 이게 계속 이거 설날 연휴 기간이 아마 보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입하시면 지금은 좀 이득을 볼 것 같아요. 그죠? 원래 보통은 7일 더 드리고요. 장 끝났기 때문에 8일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본의 아니게 예, 뭐 줬던 걸 뺏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줬던 걸 뺏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보통 제가 7일 드려요. 7일 드리고 14일 드리고 장 끝났기 때문에 하루 더 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 설날 연휴에 제가 무방을 처음 하니까 이게 아마 수정이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 무료 방송을 안 하고 VIP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가입하시면 이것도 줬던 걸 뺏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뭔가 이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제가 7일 또 오늘 장 끝났으니까 8일은 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결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셔가지고 카드번호 입력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1588-0648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도 편합니다. 그래서 1588-0648로 네, 오랜만에 제가 무료방송 열었는데 0648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좋은데 고객센터는 지금 상담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가입하셔가지고 직접 결제하시는 게 편하고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ARS 결제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ARS를 통해서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안정적인 종목들로 뭐 오늘 엑스커넥트도 우리 종목 중에서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을 차근차근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제가 뭐 두 종목 손절했잖아요. 그거 이제 손실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비중만 많이 안 들어가고 5% 많게는 10%씩 들어가고 있는데, 꾸준하게 뭐 큰 수익 아니고 10% 수익들 꾸준하게 챙겨 나가니까, 이게 제가 제 맞더라고요.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원래 잘하는 대로 차근차근 어떤 큰 수익 아니라, 제가 대안전선으로 그때 20% 들어가서 뭐 40에서 60% 수익 큰 수익 났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비중 20% 실어가지고 실패했던 종목들이 거의 없고요. 거의 뭐 70에서 80% 정도로 계속 이제 승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취했던 것 같은데, 다시 본연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제가 잘할 수 있는 매매로 뭐 큰 수익 아니고 10% 정도로 짧게 수익 챙겨 나가고 있으니까, 요것도 내일 지금 팔아도 10% 넘는데 에스코넷도 내일 잘 팔고 나오고, 또 우리 대기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적을 제일 먼저 우선시 보세요. 모멘텀 필요 없습니다. 왜? 인포마크, 소프트뱅크가 2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소프트뱅크가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쿠팡의 상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 인포마크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폭이 제한적인 이유는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 이유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잡아내는 거랑 트렌드 선점하는 거랑 정확하게 타점 잡아내는 거는, 제가 타의 추정을 불가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고요. 그 수익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쿠팡 관련 종목들 수혜주 찾지 마시고 차라리 아마존 관련 종목들 보시고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 찾지 마시고요. 네, 차라리 보안 관련 섹터가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보안 관련해서는 대장주는 K사인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관련해서는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에스코넥은 내일 잘 팔고 나오자고요. 가입 안내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 가입하면 좀 수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설날 연휴 이후에 날짜가 수정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수위를 받을 수 있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가지고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